경제 신문을 읽어줘. 26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부동산 10억 넘는 전세 대출 보증 2조. 정부 고가 전세 돈줄 조이나 만기 연장 제한, 보증액 축소 등 고가 전세 보증 규제 논의 본격화. 금액 기준 놓고 논란 커질 수도. 잘못 적었네요. 논란. 10억 원 이상 고가 전세 전세대출 보증이 2조 원 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에도 200건 이상의 보증이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를 두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겨냥한 가운데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경기 남부 집값 이상과열 동탄 일주 만에 2% 뛰었다. 분당 등 반도체 벨트 동반 상승. 서울은 5주 연속 0.2% 웃돌아. 지난달 토호 신청 줄고 가격 올라.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반도체 벨트 중심으로 떠오른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한 주간 2% 가까이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5주째 0.2%를 웃돌았다. 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과 한강 벨트에서도 오름폭이 커져서다.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물량 부족 속에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7% 상승했다. 지난주 0.25%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3월 0.03%까지 둔화됐던 상승률은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최근 5주 동안 0.2% 웃돌고 있다. 지난달 9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진 영향이다. 가팔라지는 전셋값.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은 이번 주 0.32% 올라 지난주 0.29%보다 0.03% 올랐다.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이 1.98% 올랐다. 지난주 0.6%의 3배이다. 2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뤄지던 20년 7월 세종시가 기록한 2.9%다. 삼성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들 사업장과 가까운 동탄이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원갑 연구원은 성과급의 GTX-A 전 구간 연결 호재도 있어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할 갭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세 하락장 전환 아니지만 코스피 7,000선까지 밀릴 수도. AI 금리, AI 투자, 미금리, AI 투자 우려가 주 원인. 변동성 장세의 당분간 지속 전망. 반도체 중심 펀더멘털은 여전. 손절보다 분할 매수 전략 파야. 증권가에서는 8일 코스피 지수 급락을 추세적 약세장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이익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주요 증권사 리서치 수장 8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대세 하락은 아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와 물가지표 AI 투자 수익성 논란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장들은 최근 시장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 금리 상승과 AI 투자 관련 우려를 꼽았다. 미국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됐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학균 센터장도 반도체주의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글로벌 금리 상승 우려가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AI 투자에 대한 시각 변화였다. 최근 알파벳,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이 부각되며
AI 투자 확대가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확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대세 하락장으로 해석하는 데에 선을 그었다. 핵심 근거는 AI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업황이다. 김 센터장은 강세장에서도 급락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구조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진단했다. 센터장들은 대세 하락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변동성 확대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와 성장률, 물가 전망치를 확인해야 하는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센터장도 변동성 장세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분기 실적 윤곽이 나올 때까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스피 지수 하단은 7천 안팎을 유력한 지지선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윤 센터장은 과거 미중 관세 전쟁과 중동 전쟁 당시 최대 낙폭을 적용하면 7천선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경계해야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며 분할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한다. 이번 조정은 그동안 주도주 비중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포에 따른 손절과 무분별한 추격 매수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면 장기 투자자라면 우량주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 반도체 고점 시기 장조, 지금 저점 매수해야. BNP 파리바 내년 칩 가격 하락, 중국발 메모리 공급 갈등 경고, 전문가들 반도체 부족 해소, 삼전닉스 여전히 저평가 매력, 업황, 펀더멘털 훼손 아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9일 각각 8.9%, 15% 급반등에 성공했다. 두 종목은 전날까지 3거래일 동안 각각 19%, 20% 급락하며 패닉성 매도세가 거셌다. 지난 4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후로 글로벌 투자업계에서 반도체 고점론이 확산하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영향이다. 국내 전문가는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 ASP의 올해 중반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며 업황이 빠르게 꺾일 것이라는 일가의 비관론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고 평가했다. 최근 약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된 결과로 반도체 업황의 펀더멘털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국내 한 운용사 대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수율과 품질 측면에서 아직 한국 업체와는 격차가 크다며 중국이 DDR4와 일부 DDR5 등 범용 DRAM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생산을 올리고 있지만 핵심 경쟁 분야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한국 주식 보유하지만 원하는 판다. 환율 쏠림 키우는 외국인 환 해치. 주식 수출 잘 될수록 고공행진. 환율 공식 바뀌었다. 외국인 올해 역대급 매도 폭탄. 국민연금 환 해치 효과 안 통해. 반도체 달러로 원화 매수세 실종.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었던 수출 호황과 증시 랠리가 지금까지와 반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와 오를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과 환해치를 위해 원화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도 해외로 되투자되면서 환율을 방어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가 원유 대신 미국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페트로달러 시대가 지고 DRAM 달러의 시대가 왔다고 분석한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일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77원에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1420원을 50원 이상 엇돌았다. 이달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 만에 3.4% 치솟았다. 달러 대비 3.5% 오른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두 번째 큰 인상폭이다.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역대급으로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8160으로 연초보다 94% 급등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랐다. 이에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운영하는 펀드 내 한국 비중, 특히 반도체주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며 글로벌 펀드들은 통상 포트폴리오 내 단일 종목 비중이 10% 넘어가거나 5% 이상인 종목의 합산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리밸런싱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자 이 종목들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다른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달러로 환전해 시장을 떠나면서 원화 매도세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자금이 187억 달러가량 유입됐고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도입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1조 9,443억 원어치 서학개미 자금이 국내로 들여왔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 특수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현상도 원화 매수세를 실종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해 경상수지 흑자가 아무리 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매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환당국의 거듭된 구두 개입도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믿음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미리 달러를 사들이고 그 결과 실제로 환율이 오르는 자기 실현적 기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고윤철 부총리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투기적 움직임 또는 시장 교란의 의심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음 AI에 3조불 쏟아붓는 빅테크, 자본 지출 과도, 도미노 부실 우려, 증자 대출 IPO 연끌, 대규모 실탄 장전의 경고 등 AI 주도권 잡으려 자금 조달 박자, 100년 만기 회사채 발행도, 기업끼리 주고받는 순환금융, 투자 계획 찾을 땐 동반 추락. 빅테크의 공격적인 자금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자금 조달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사채, 유상증자, 사모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모집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오라클은 기업 체력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지며 회사채가 투기 등급으로 거래되는 등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25년에서 28년 4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만 3조 달러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집행된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모집한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규모에 더해 스페이스X의 상장을 통해 총 6,440억 달러의 자금 수요리 확정된 가운데 4천억 달러 이상에 가까운 돈이 추가로 빅테크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파벳은 최근 AI 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 많은 알파벳도 850억 달러의 이례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알파벳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메타도 하고. 하지만 빅테크 사이에서 서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순환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엔스로픽 TPU를 장기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고 올해 4월에 100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투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빅테크의 과도한 지분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약한 고리는 오라클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오라클은 지난 9월부터 43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자금으로 오픈 AI 등에 임대할 데이트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쉽지 않네요. 인트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